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밤 두 번째 방송입니다. 전윤석입니다. 우리 사회는 공인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공인은 사전적으로는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더군요. 또 한편 국가나 사회에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정의를 내려볼까요? 공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가 있는 사회의 자산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공인은 곧 공적인 인물이라는 뜻인데 단순히 그런 의미를 넘어서 그 사람이 사회적 권위를 가지고 사회적 표상이 될 때 비로소 공인이라고 붙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인이라는 말을 매우 조심스럽게 씁니다. 언론과는 좀 다르죠. 적어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결코 공인이 아닙니다. 하긴 우리는 보통 유명한 사람이라면 다 공인으로 부르곤 합니다. 심지어 사고를 치거나 구설수에 오른 연예인들이 카메라 앞에서 공인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이는 걸 자주 볼 수 있죠. 물론 연예인 중에도 우리 사회의 공적인 자산으로 불려야 마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우와 가수 중에 역사책에 이름을 남기거나 백과사전에 이름을 올릴 사람은 어쩌면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나 기업인들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당장 교과서를 보면요, 시인 묵객들 이름이 그리고 예인들 이름이 정치가들 이름만큼이나 많이 보이죠. 그러니 우리 시대의 가수 배우들도 충분히 공인이 될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회적 자산이라기보다 대중의 호기심의 대상이라는 뜻에서 공인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공인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은요, 바로 정경심의 얼굴 공개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국 사건이 터지고 조국의 처인 정경심이 본격적으로 언론에 등장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7차례나 검찰청에 소환되면서도 그녀는 검찰청 포토라인에 결국 서지 않고 주차장을 통해서 검사실로 직행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황제 소환이라고 비꼬았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정경심은 명색이 대학 교수인데다가 그 남편은 이 정권의 실세라는 민정수석 출신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경심이 내 사진은 특종 중에 특종이라고 말했다는 게 또 언론이 특종이 되는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충분히 공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테고 또 국민적 관심이 워낙 큰 사건이었으니 그동안의 관리에 비춰보면 당연히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어야 했습니다. 과거 강남 아줌마에 불과하다고 언론의 조롱을 받았던 최순실도 그리고 그의 딸 정유라도 포토라인에 섰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정경심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걸 이번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마무리했죠. 앞으로 피의자를 부를 때 일시부터 출두 모습까지 비공개로 한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언론은 그렇다면 왜 하필 법무부 장관 조국의 처인 정경심부터 그걸 적용하느냐고 비판했고요. 자, 문제는 그 다음에 커졌습니다. 정경심의 영장심사를 받는 장소가 법원이고 여기까지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편법을 쓰다가는 국민적 질타가 쏟아질 테니까 말입니다. 대다수 언론은 포토라인을 예상을 했고 이제 정경심의 얼굴이 공개된다고 미리 언급하는 언론마저 있었습니다. 23일 드디어 정경심은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그 모습을 찍었죠. 경우는 다릅니다만 저도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선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가까이는 작년 10월이죠. 한국당 조강위원을 하다가 이른바 문자 해촉을 당했는데요. 제 집 앞엔 엄청난 카메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전두환 대통령 다음으로 처음으로 골목 기자회견을 했다고 우스개를 한 그때입니다. 저도 그때 무척 당황스러웠는데 영장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사람이야 포토라인에 서는 게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정경심 측에서 언론사에 초상권 보호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거의 대부분 언론이 정경심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희미하게 보이게 하는 이른바 벌러 처리를 했습니다. 언론사마다 대처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제가 앵커로 잠시 몸담았던 TV조선 역시 얼굴을 가렸더군요. 국민적 관심이 높지만 정경심을 공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직 혐의가 확정되기 전이어서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조선일보는
과거 최순실과 정유라의 모습도 전부 공개했다면서 정경심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가 참 재밌더군요. 처음엔 얼굴을 공개하지 않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밤중에 그 뒤에 얼굴이 모자이크를 지웠습니다. 진보진영의 한겨레 경향신문은요, 처음부터 공인으로 볼 수 없다며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벌러 처리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투자한 신문이죠. 서울신문은 역시 조국과 달리 정경심은 공인이 아니다 이러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 주었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진보좌파 진영의 신문은 정경심 얼굴을 가려주고 보수우파 진영의 신문은 과거 최순실과 정유라 때처럼 정경심의 얼굴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중앙일보는 그 사이에 묘한 스탠스를 취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방송은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방송은 방송위원회 심의가 있으니 공인의 얼굴을 노출시켰다가 수상권을 침해했다 하여 심의 대상이 되면 어려워진다. 재승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치부하기에는 사실 뼈가 있는 말입니다. 하긴 공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에서 명예훼손 기준을 명문화한 건 바로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누가 공인이냐를 두고 차관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교육감, 치안감급 이상 경찰 공무원 등으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실세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공인이 아니니 내 초상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언제든 요구할 수 있게 된 거죠. 솔직히 정경심은 그간 인터넷에 무수히 노출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요, 그녀는 언제나 얼굴을 볼 수 있는 대학 교수였으니까 말입니다. 자, 어떻든 이 문제는 이제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이제 법정에 서게 됐죠. 그리고 조국도 어떻든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정경심의 얼굴을 노출하는 언론이 점점 많아질 게 분명해 보입니다. 어떻든 그녀는 지금까지 최초로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고 검찰청에 출입할 수 있는 유명인이었고 법정에서 영장 심사를 받으면서도 얼굴을 가려준 유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치해법권이 된 초상권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치해법권? 이 치해법권은요, 곧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의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외교관들에게 부여되는 특권이죠. 정경심의 얼굴은 그런 치해법권을 가진 게 아니냐. 이게 제 나름대로의 하나의 반항입니다. 자, 다른 문제 하나만 짚고 가죠.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과 정경심 측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영장심사에서 정경심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조범동의 범죄를 자신이 덮었다고 주장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른바 조국펀드의 불법 투자 사실을 모두 조범동이 한 것으로 주장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조국펀드 운용에 검찰의 판단처럼 정경심과 더 나아가서 조국이 관여를 한 게 드러난다면 자본시장법은 물론 공직자윤리법이 죄책을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어쩌면 언론이 보는 대로 조국도 뇌물죄 죄책까지 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조범동 측은 혼자서 그 죄를 다 안고 갈 생각이 전혀 없는 듯합니다. 조범동의 변호인 말이 오늘 신문에 실렸더군요. 정경심은 죄가 없는데 조범동이 죄를 덮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다. 그러면서 정경심 측 주장은 공범끼리 누가 더 책임이 크냐는 문제인 책임 분배와는 상당히 결이 다른 말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범동과 정경심은 명백한 공범이라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이미 두 사람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보고 있고요. 정경심이 코링크 피의 실제 소유주였고 조범동은 그걸 실제 운용한 자라는 거죠. 자, 실제 조국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8월 14일 조범동, 정경심은 조국펀드 의혹 관련 대책회의를 했다고 보도가 됐죠. 그 대책회의 직후에 조범동은 펀드 관계자에게 정경심 이름이 나온 서류하고 파일을 모두 없애라 이렇게 지시까지 합니다. 조범동은 그 이후에도요, 해외에 덮이시킨 펀드 관련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잘못하다간 다 같이 죽는 상황이 된다. 조국이 낙마하는 상황이 온다. 이러면서 입막음을 시도했습니다. 그런 조범동이 이제 정경심과 생사를 건 질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진실은
이렇게 밝혀지는 법입니다. 아니, 진실은 절대로 감출 수 없는 법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편히 보내십시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